네, 안녕하십니까. 전초는 상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손님을 가릴 때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제와 연관된 내용으로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님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말이 나오면 높은 확률로 우리 부동산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뺏게 됩니다. 계약을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하지만 결국 계약은 고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부동산 일은 계약을 써야지만 비로소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쓰잘데기 없는 손님을 부여잡고 계약을 쓰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내가 사람을 땡기는 스킬이 없었다고 주변에서 말 한마디라도 거두면 자존감은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안 할 인간이었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시간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손님을 가차없이 버리진 말아야 됩니다. 물론 단순히 시세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양심 없이 보러 다니는 쇼핑족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번호를 기입해놔서 간간히 관리라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관리라는 것이 거창해 보일 뿐 시간에 텀을 두고 그간 계약을 했냐, 부동산을 많이 봤냐 질문을 던지어서 지금 그 고객의 상황에 간을 본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택 중개를 한참 했을 때 약 20년 정도 넘게 한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로는 거의 저희 어머니 뻘이었는데 그때 이 여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 고객은 할 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장님이 안내를 하러 나가셨죠. 그리고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갔대요. 그러니까 허탕만 치고 들어오는 부장님이 어떻게 그런 손님인지 아셨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이야기하길 부동산 계약은 결국 막판에 운 좋은 놈이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계약할 사람은 아니고 막판에 진짜 계약할 시점에 안내하는 놈이 계약을 쓸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5년이 지난 후에야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 상황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이라도 연락이 왔던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할 만한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것과 그 시기에 내가 정말 거기에 맞는 알맞은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주택 같은 중개를 할 때 실손님인 경우에는 데드라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주 안에 짐을 빼야 돼서 당장 집을 알아봐야 한다는 식으로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경우에는 완벽한 집을 찾지 못했더라도 그중 가장 괜찮았던 집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가나 매매나 이렇게 큰 부동산을 원하는 손님들은 이러한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오늘 보고 바로 계약한다? 그러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사장님은 최근에 큰 식당을 계약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금 2억에 월세는 한 1,50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때 일했던 동네에서 꽤나 큰 사이즈입니다. 손님은 누구냐고 제가 물었더니 1년 반부터 관리했던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님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면서 물건을 계속 소개를 시켜줬던 겁니다. 실제로 작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원투룸, 전세 등은 데드라인이 확실한 손님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셔도 됩니다. 해야 됩니다. 계약해야 됩니다. 이런 물건 없습니다. 그치만 부동산 물건 자체 특성상 신중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 손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비교하고 괜찮은지 스스로 느끼게 해줄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까 여사님의 이야기한 대로 막판에 먹은 놈이 결국 계약한다는 말처럼 이때까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약간은 길게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통, 많으면 20통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손님을 버렸어요, 저는. 이런 멘트 한다? 그럼 버리고. 저런 멘트 한다? 그럼 버리고. 뭐 싸가지고 없다? 그럼 버리고. 완전 고자세 영업을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제가 광고가 엄청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중개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할 만한 손님들만 출연했는데 바빴습니다. 전화 대비 계약을 그렇게 많이 쓰진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거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몇십 년 동안 하고 계신 실무자 분들께서도 꽤나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동산의 물건에 따라 손님의 성향에 따라 각기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다르다는 겁니다. 홀수가 떨어짐에도 계약을 잘 쳐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손님이 할 것 같다고 하면 맨날 며칠, 한 달, 두 달, 세 달, 많게는 1년이 넘어가더라도 그 사람을 기억해놨다가 꾸준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큰 것을 위주로 하시거나 상가나 공장, 매매, 토지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걸 중개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